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 녹화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영향이 되는 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악재로 있었고, 다행히 오늘 반등은 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지만 계속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죠. 미국의 테이퍼링 이 얘기만 나오면은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은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조정을 보이고,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포지션 때문에 그런데,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하고 금리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자, 그런 김에 환율부터 좀 볼까요? 최근에 환율 동향부터 볼 텐데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테이퍼링,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달러화 시장에서는 달러화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양적 완화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근데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다릅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라고 받아들여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환율이, 안정을 찾던 환율이 갑자기 또 튀어 올랐죠. 환율이 튀어 오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환율,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사실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순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때문에 좀 큼지막한 종목들 흐름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코스피 지수를 방해하는 단기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동향에 맞춰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주중에 하락을 했던 모습이죠.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다지 악재는 없는데, 큰 악재는 없어요. 시장에 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급 때문에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죠. 향후 우려 부분, 긴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도 어렵게 되고 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본격적인 긴축의 조건은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미국 경제 지표가 그닥 이번 주에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요. 다만 미국 자산을 매입하는 미국 정부 당국에서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좀 유보를 하겠죠. 속도를 늦추겠죠.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시장에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고, 이미 시중에는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그러한 자금들이 갈 길을 뚜렷하게 못 잡은 것도 많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붕괴, 추세 하락, 그러니까 유동성이 털려져 나가니까, 안전자산으로 그냥 옮겨 버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나? 라고 봤을 때는 아직 그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원체 지금의 위험자산 선호하고 주식시장을 선호하는 자금의 흐름들,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흐름들, 그 부분이 원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주제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왜 미국의 테이퍼링을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의 주제 위드 코로나 때문이에요. 위드 코로나, 계속 코로나 때문에 숨어 지낼 거냐? 아니다. 코로나랑 이제 같이 살자.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하고 치료하겠지만 경증인 경우에는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고 같이 살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백신 다 맞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이 금리하고 왜 지금 테이퍼링 금리 이런 거랑 무슨 관련이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 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그 부분에서 높일 수 있느냐? 그건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경기 활성화가 본격화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많이 뿌려두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많이 뿌려둔 것에 대한 화폐 이것의 우려들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좀 조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기가 내년일 거고 다만 담보가 되는 건 분명히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게 보여줘야지 되니까 그럼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보여진다고 했을 때 과연 주식시장이 나쁘겠느냐 과거 데이터들을 뉴욕 증시부터 뭐 국내 주식시장이나 데이터들을 쭉 들여다보시면은 추세적으로 장기 추세로 보셔야지 되는데 장기 추세로 볼 때 금리 인상을 할 때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이 빠진 적은 없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에나 그때나 시장은 하락세 분산 국면으로 넘어가지 금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거다 또 올릴 거다 또 올릴 거다 그런 시기하고 금리를 당장 올렸을 때만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시장은 계속 강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기보다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작전을 잘 짜서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기에 왜 코스피 지수가 또 많이 올랐었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텐데 자 이게 뭐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간 거 아닙니다. 아직 위드 코로나를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 랠리가 펼쳐진다? 그것도 가능성을 따지자면 또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다면은 지금은 만약에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 시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와 위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지를 구분하는 시간이지 당장 시장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확 넘어간다? 보다 이제 안전자산에 가까운 종목들이 당장에 막 올라갈 거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저는 좀 많이 앞서서 본 거죠. 위드 코로나가 되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게 되는 거고 가계 경제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소비가 다른 것보다도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민간에서의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 어떤 종목들일지에 대한 대비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월 정도가 되어야지 11월 말 되어야지 아마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게 이제 경기 진작으로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국뿐만 아니고 선진국 대부분이 그거를 생각을 하는 시기는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내년 2분기가 되기 전, 내년 1분기 때 준비해야지 될 상황이죠. 아직 4분기 때 그렇게 빨리 준비할 상황은 아니고. 자, 그러면 당장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지, 뭐 이거는 되게 원론적인 부분일 텐데, 종목을 봤을 때 우선 여행주가 있겠죠. 여행주, 참 좋은 여행이나, 근데 이건 너무 원론적이죠. 이미 또 올랐었고, 그렇지만은 한 번 정도는 모두 투어, 한 번 정도는 관련주들이 더 움직여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움직이겠느냐? 진짜 위드 코로나가 좀 손에 잡힐 때, 사람들이 접종률이 진짜 뭐 70%를 훌쩍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시대는 끝나가는구나 라는 게 정말 손에 좀 잡힐 듯 보일 때, 그럴 때가 되면은 이런 주들이 한 번은 움직일 겁니다. 비행기와 관련된 대한항공,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급장과 관련돼서 CJ CGV 같은 종목, CJ CGV는 솔직히 그냥 급장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향후 엔터테인먼트로의 성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주가가 좀 그런 성장성 대비해서는 저평가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코로나주로만은 볼 건 아닌 것 같고, 좀 한 기대 수익률 40% 정도 안정적으로 기대 수익률 40%의 안정적인 성향의 한 1년 6개월 정도 보유해보면 어떨까 생각으로 들고 가신다면 생각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CJ CGV 같은 경우는 꼭 위드 코로나 관련된 게 그거 아니라도 좀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찌되었거나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좀 생각을 할 시점이 된다. 그러면 그때 준비해야지 될 종목들, 먼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쪽에서는 일단 뭐 철강주들, 철강,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도 괜찮을 거고, 이미 근데 움직임들이 벌써 있긴 했어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와 관련돼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돈이 많이 풀리면서 올랐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오른 이유는 소비를 못했기 때문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각국 정부들이 그냥 답답한 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쓸 데가 없는데 돈을 계속
풀어서 준 거죠. 돈을 쓸 데가 없는데 돈을 풀어서 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나요? 자산 가격이 버블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이 버블이 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돈을 풀어댈 때는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돈을 풀어야지 좋죠. 자,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은 돈을 쓸 수 있게 되고, 그런 돈의 쓰임은 자동차에 대한, 그리고 부동산에서 수익이 또 많이 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자동차에 대한 수요 급증, 폭발적인 수요 급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베스트로 볼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기차 관련주예요. 전기차와 관련돼서 오늘도 뭐 애플카 얘기들이 또 나온 것 같은데, 먼저 LG전자, 현대차도 전기차를 생산을 하죠. 그래서 뭐 현대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일단 모멘텀은 근데 일단 2차 전지하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진짜 2년 전부터 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진짜 한 2-30번을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는데 2-30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에코프로비엠 추가 상승할 거예요. 네, 일단 뭐 추가 상승한다 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지금은 안타깝죠. 이제 벌써 40만 원이 넘어버렸으니까. 네, 좋은 종목인데. 아무튼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거나 자동차 소비가 폭발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2차 전지하고, 네, 뭐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어쩌건 간에. 자, 일단은 뭐 그런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뭐 현대제철이며 뭐 그런 경기하고 민감할 수 있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GS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내년 2분기 다 가서 1, 2분기 다 가서 일단 금융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주, 미래에셋생명, 이런 종목들. 지금 보험주는 지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순차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질 거고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좀 감이 오셨을 것 같고, 추석, 그렇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건 사람들이 또 들뜨기 마련이고 연휴고, 그래서 여행주가 한 번 정도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천천히 사들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철강주, 건설주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뭐 매입을 해도 충분히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종목 더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CGV 같은 종목들, CJ CGV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CJ CGV도 일단은 명절 전에 또 한번 잡아두면은 괜찮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참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분명히 튀어 올라도 되는 여건이고 한데 일단 뭐 삼성전자 영향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코스닥하고 다른 측면도 있는데 뭐 증시 구성하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도 있긴 있어요. 실질적인 수익률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어쨌거나 제가 보는 코스피 흐름으로 볼 때는 아직 안타까운 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추세가 무너졌거나 그렇게 따지기는 장기 추세로 볼 때는 전혀 뭐 어려운 부분이고 너무 좀 지루한 분위기들이 이어지면은 심리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심리 자체가 안 좋아 버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일단은 뭐 크게 그렇게 큰 움직임으로 3200선 신고가를 올해는 넘어주지를 못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지금 2단계가 마무리됐을 때는 지난번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 강했던 흐름들을 상승 속도는 조금 더 풀면서 가파르게 하면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의 구성 자체가 좀 안정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우량한 종목들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도 그쪽으로 옮겨갈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